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는 60대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녁 일찍 자게 되는 버릇이 생겨 자주 새벽에 일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빈번히 있었어요. 눈이 아파 TV를 보기가 어려워서 그냥 눈 감은 채로 있곤 했죠. 우연히 실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기묘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그들처럼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어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겪어온 얘기가 그리도 평탈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천륜이란 말을 아시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천륜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천륜이라 불리우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는 정도로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많아요. 제 잘못 때문에 아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유일한 자식이기도 하죠. 제 얘기를 해야겠어요. 처음으로는 2년 전 우리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에 겪었던 힘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렵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특히 제 가족은 더욱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3남매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돈을 벌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빚이 쌓여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셋 중 맞으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돈을 벌어오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망이었지만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고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디딤돌을 엮어 살고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대학 진학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을 속일 정도로 대학원서를 제출했고 운이 좋게 합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3교대로 일을 하는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부모님께는 대학원서를 냈다는 걸 비밀로 하고 그냥 취득했다고 했고요. 그곳에서 저는 입학금 마련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겨우 입학금을 마련한 후 저는 집을 나왔어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신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셨지만 그렇게라도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승무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커리 5만 원으로 살고 싶은 꿈 이미 가슴속에 들어온 그런 꿈을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나 하며 공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추구도 없었죠. 입학금과 조금의 여유 돈으로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 근처 달새방을 일 구하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 되었지만 그렇게라도 학교를 다니는 것에 의미를 뒀어요. 그것도 안 하면 정말 공장에 일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일과 학업을 병행했어요. 학비와 생활비가 모자라면 휴학을 해가며 앞작 같이 버텼고 그러는 동안 집에는 발걸음을 끊었어요. 집에 가봤자 부모님 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뻔한데 욕먹으러 일부러 찾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생활비가 모자라 몇 끼 굶을 때는 엄마 집밥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유학을 버텨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돈을 벌어오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망이었지만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고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디딤돌을 엮어 살고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대학 진학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을 속일 정도로 대학원서를 제출했고 운이 좋게 합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대학을 못 다닐지도 모르는 걱정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승무원이 되어 인정을 받고 싶다는 다짐으로 버텨왔습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학교에 특강을 하러 온 강사였는데 강의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직접 경험한 사례가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강사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일하는 카페에 커피를 사러 왔어요. 저기요, 뇌 강의를 들었던 학생 아니세요? 네, 맞아요. 강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 강의가 좋았다고 말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다시 만나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사람이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느꼈어요. 그와 대화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죠.
강의가 아닌 학교 교수님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짧은 인연이라 아쉬웠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을 자주 마주쳤어요. 한두 마디 주문할 때마다 대화가 쉽게 이어지고 어느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관계가 진전되었죠. 그 사람은 나의 첫 연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 덕분에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매일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제안은 나를 당황하게 했어요. 나에게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이 남아 있었고 결혼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얼른 결혼해서 매일 같이 있고 싶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믿어줘. 그의 자신감과 사랑은 나를 또 한 번 미쳐하게 했죠. 하지만 결혼은 정말 나에게 일전생각이었어요. 그랬기에 그에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도망쳤죠.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아직은 나 자신을 찾아야 했어요. 함께 한 시간들은 항상 나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테니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버지의 지지와 꿈을 응원해준 말에 점점 그와 함께 결혼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렇게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죠.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막막했어요. 내 꿈을 향한 노력이 도달점에 도달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괴로운 갈림길에 서 있었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버텨왔지만 결국 승무원 대신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심장 소리를 듣고 나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결혼하고 출산하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선택해야 했어요.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심장 소리에 대한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조금 놀랄 테지만 기뻐할 거라고 믿었는데 예상과 달리 그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임신이 정말이야? 라며 당황했죠.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기 초음파 사진도 있잖아요. 라며 말했지만 그는 그 대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당황하게 미안하지만 제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다른 그 사람의 행동에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제게 결혼하자는 제의를 할 줄 알았는데 마치 귀신을 보듯 하얗게 질려서 도망가듯 가버리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그날 가버리고 며칠 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건 전화에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을 태웠던 후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에 저는 정말 매우 실망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이를 버리자고 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를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따졌습니다. 결혼하자고 한 소리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태인데 미안하다는 말로만 해결될까요? 정말 책임감 있고 멋진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기 초음파 사진도 있잖아요. 라며 말했지만 그는 그 대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정했어. 그런 나를 보면서도 말없이 떠나갔어요. 그 순간 너무나 슬펐어요. 버림받은 기분까지 느껴졌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살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강의실로 어느 여자가 들이닥쳤어요. 이상한 청순한 청청. 어디서 온 건지 전혀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서 제 얼굴을 때리며 공개치사하고 섰어요. 너, 그런 얼굴로 남자를 유혹하고 사나? 왜 그런 얼굴로 짓을 하고 다니니? 너 이러고 다니는 것, 너희 부모님도 아실까? 그 여자는 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계속 욕을 하더군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떠들어댔고 주위 학생들은 그녀의 난동에 멀리 밀렸어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그 소나기에서 풀어내려고 힘쓰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 소나기에서 풀리자 경악한 표정을 지은 남학생들이 보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려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딱지가 붙여졌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를 믿고 사랑했던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기에 불륜은 아니라고 주장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상처를 받을 일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던 나는 강의실에서 나와 그 여자가 카페에서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헝클어져 있고 찢어진 상태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내가 울지 않겠다고 억지로 견디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해치와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내 아이입니다. 당신이 무슨 간섭을 해요? 라고 말하자 나는 깜짝 놀랐고 말을 제대로 해주세요. 예기치 않은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했죠. 이어서 그 여자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나를 불륜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틀프고 서러웠지만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따라 들어왔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고 아이를 없애자고 했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심지어 내 아기의 아버지조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난 알아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가 유부남인데도 나에게 다가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불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난 학교를 그만두었고 졸업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아팠습니다. 모든 게 꼬였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 갇혀 살고 있어요. 입이 매지 시작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기에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문을 부수며 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찾아온 거죠? 넌 병원에 가지 않았어? 그 여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별일 없다는 듯 얘기했어요. 그녀를 싫어해서 노려봤지만 무시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자기 모습으로 아이를 지키고 싶은 것 같았어요. 기회를 줄 테니 아이를 키우고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상황에 화가 났어요. 너무 황당해서 기분이 나빴죠. 그녀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흥분하며 말을 이었어요. 돈이 없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생활비를 줄 테니까 계산한 거래로요. 아무 말도 못하고 노려보았어요. 이해는 가지만 그녀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낭떠러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부디 내용을 재확인하여 다시 문장을 작성해 주세요. 함께 사는 게 안심스럽다고 말을 해서 그들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아는 계약을 한 뒤로는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살던 집도 30평 아파트로 바뀌었고 통장에는 혼자 쓰기로 한 생활비를 적게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끝내고 나면 매일 집에 오는 메이드가 차려주는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했고 산부인과는 최고급 병원으로 이전했어요. 아이의 아빠와도 매주 만나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에서 임신을 보냈어요. 너무 급변한 환경이 낯설긴 했지만 태교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하겠지만 곧 우리 세 명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어서 불안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을 믿었어요. 나랑은 남이지만 아이에겐 아빠니까 핏줄이기에 분명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임신 기간이 모두 지나고 아이가 마침내 태어났어요. 첫 아들을 낳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틀 동안 끈질기게 진통하던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막 태어난 그 모습이 세월이 흐를수록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 때를 기대하며 오랜 진통 끝에 의식을 차리니 아이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있는 4명의 남자들이 그 사람보다 못한 짐승같이 제 아이를 가져갔어요. 아이를 그들에게 잠시 맡기기로 했었지만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생리별을 가져야 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들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 앞에 가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별수 없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 집안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은 건 추워지는 늦가을인데 해가 지니까 겨울처럼 추웠어요. 아이를 낳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아 몸을 쓰다듬어야 했지만 그때 제 몸은 아이밖에 생각할 수 있는 신경을 못 썼어요. 오직 아이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아이에게 먹이지 못한 초유를 먹이지 않았고 통증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갈 사람을 기다렸어요. 마침 차가 멈춰서 양손에 기저귀를 든 여자가 내려왔어요. 내 아이가 어디야? 너의 아이를 내놓으라고 실수로 나한테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가 날 부르더군요. 너는 왜 여기 왔어? 우리가 계약했던 거를 잊어버렸어? 여기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정말 열일 중이야? 아기를 어떻게 바로 데려갈 수 있어? 말 한마디 없이 그 여성이 입고 있는 코트를 잡고 있는 손이 너무나 절박해서 빼어난 하얗기로 손으로 아이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토록 그녀를 찾았어요. 그 여자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저의 눈빛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만 봐요.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맞아요. 너와 약속한 대로 아이를 보여주세요. 제발 여자의 뒤를 쫓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 여자는 아이가 있는 2층 방으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어요. 어느 방문을 열어 들어가니 그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분유를 먹으며 잠이 들었다고 했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들었어요. 아이는 게다가 아기가 아닌 뽀얀 얼굴로 잤어요. 눈을 조심스레 내리까이고 새김새김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내가 모르게 눈물이 흐르며 소리가 나면 깨질 법도 한 울음송곳을 삼키며 아이를 쳐다봤어요. 잠시나마 아이와 둘이 있고 싶어하며 나가라고 한 후 거부하는 표정을 짓던 둘은 고지곳대로 방을 나서 주었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음식, 아들을 위해 내 몸에서 나온 음식을 주기까지.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생각하며 힘이 솟는다. 아이는 어미의 냄새를 잊지 않고 강하게 먹으면서도 어색한 모습이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새겨두고 두 눈에도 꾹꾹 눌러 담지 않았던가. 1년이 지났는데 공정을 받을 때 바로 이혼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그 여자와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다. 분명히 그녀는 나에게 1년만 참자고 이혼을 했다. 그 말을 믿고 찬다면 그년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루도 몇 번씩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서 속상한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양해해 살게 되었다.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은 절대 변해가 있지만 망설임과 불안함은 어쩔 수 없었다. 먹어도 맛이 없고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잠 못 이루고 새벽에도 무표정하게 천장만 바라보게 되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그 이름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정도로 느껴졌다. 그래도 1년을 참으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집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유산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것도 언젠가로 미루었어요.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이를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응원의 뜻을 전합니다. 아이를 되찾는 그 마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을 지니고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함께 힘내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아갔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내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속여 부모들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이를 슬며시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철저히 속았다.
정말 눈뜨고도 우리 아이를 빼앗긴 것과 다름이 없었다.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디 꿈을 꾸고 있냐? 그들의 가정에 발도 딛지 못한 채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자손을 이어가는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모욕과 욕설이 쏟아져 내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해지니 대문이 열렸다. 살짝 열린 것 사이로 하얀 봉투가 날아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것을 받아타시면 나타나지 마라. 내 존재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는 모든 의지를 잃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한 번 더 불운이 저에게 닥쳤어요. 온도도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날, 던져진 돈 봉투와 닥친 상황 때문에 절망했어요. 미친 듯이 다가오는 자동차에 치여 큰 사고가 일어나 버렸어요. 운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결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했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정말 너무한 운명이었어요. 절름발이가 된 나는 희망을 잃었어요. 이제와 부모님을 찾아가도 소용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몰랐어요. 그냥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어서 계속해서 살아야 했죠. 이렇게 사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사망자처럼 지내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내 신체를 돌보지 않고 살다가 결국 병원에 가야 했어요. 강제적으로 술을 끊어야 했던 그 순간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그때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올바르게 살지 못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스스로를 방치할 순 없다고 느꼈고 마침내 정신병원을 찾았어요. 입원 후 여러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정상인이 된 것을 깨달았고 운이 좋았음을 느꼈어요.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졌는데 왜 자신을 포기했는지 후회했어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내 아들을 만날 희망이 생겼죠.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삶의 은인을 만났어요. 그 심리상담사는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비웃지 않고 진심으로 슬퍼해 주었고 같이 함께 걷게 해주었어요. 울어줘서 고마웠어요. 그는 제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고 덕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몇 달 뒤 정신병원을 나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은희는 병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도와준 친구예요. 처음엔 제게 영어학원 상담 업무를 소개해줬고 일을 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만나며 서로에게 조금씩 접근하다 연인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고백을 받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는 시간을 통해 제 안의 상처를 치료해줬고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에 행복했어요.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 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었고 남편도 제 감정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제 슬픔을 함께하려 애를 썼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졌다. 할 수만 있다면 잊고 싶었지만 천리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움이 더 깊어졌다. 혹시나 친모의 존재를 알게 되면 아이가 힘이 될까 봐 찾아가지도 못하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싸여 이제는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이가 살던 집을 찾아갔다. 대문에 걸린 명패를 보니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미처 배를 누르지 못하고 길에서 서성이자 누군가 말을 걸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여기 김채연 씨예요. 김채연이요? 제가 여기 산지 7년이나 됐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었지만 역시나 이사를 가고 없었고 이민을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아이를 찾을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혹시 모르니 제 연락처를 맡기며 소식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들과의 연결고리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젖을 물고 빨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다 자란 아이의 얼굴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민을 갔다고 하니 외국에서 잘 자라고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아들을 만나보고 싶었죠. 어미가 되어서 자식에게 뜻인 바 한 끼도 해주지 못하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추억 하나 없이 고작 10달 뱃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 전부이지만 자격 없는 엄마였지만 그래도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매일 그 바람을 기도하며 살았어요. 남편 덕분에 사람처럼 살 수 있었어요. 여느 여자들처럼 사랑받으며 남편의 보호 아래 편하게 살 수 있었죠. 불행히도 우리 둘은 자식이 없었지만 그것을 남편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속이 깊고 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60세 생일을 맞은 어느 날 남편과 60세가 된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그 사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정신을 못 차리면 병원으로 데려가자 싶어 기다리는데 곧 그 청년이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그러물 아들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의 말은 엄마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신경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영어를 몰라도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았어요. 살짝 희망에 차 있던 순간 거기에 정확히 명확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전 미정이야. 우리 엄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들이 그리워하던 엄마를 찾아왔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은 서둘러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었어요. 그와 함께 서로 안아주며 우린 오랫동안 울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보았고 천천히 확인했어요. 그 순간에 어릴 적 모습이 보였어요. 나의 아들이 맞았어요. 남편과 나, 그리고 아들은 마주보며 앉았어요. 그 후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물었어요. 아들은 사업 실패로 많은 돈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결국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도 알았다고 하네요. 처음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평생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사실이 충격이 될 수밖에요. 상처를 받은 아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그 둘 사이에 부부싸움도 심하게 했다고 했어요.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했어요. 새엄마가 재산을 다 빼돌려서 아버지도 위태로워졌고요. 결국 이민을 가기로 하셨고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너도 큰 전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네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지.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엄마 못 만날까봐. 내 기억 속에는 없지만 어렴풋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보이며 제가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기억 속에 내 존재는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제가 그리웠다는 말을 했어요. 한국에 혼자 남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는데 찾을 방법을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살던 집으로 찾아갔는데 우연히 집주인이랑 마주쳤거든요. 그 사람이 엄마 명함을 줬어요. 주기적으로 찾아가 명함을 주며 소식이 닿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발길을 끊었었는데 그 덕분에 아들이 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아들과 모든 얘기를 나누며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신기하더군요. 이게 바로 천륜이구나. 사람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돌고 돌아 오랜 시간이 걸려 찾았지만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기적이 아들을 저에게 돌려줬어요. 이후 저희는 함께 살게 됐어요. 이제는 다 커서 같이 늙어가는 나이가 되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너무 늦게 만난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며 주지 못했던 사랑 마음껏 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